네, 안녕하세요. 프로세스 논술학원 부원장 강사고요. 정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고3 설명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300분 정도 오셔가지고 세 타임 나눠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좀 공기가 다르긴 합니다. 어제는 막 엄청나게 긴장돼 있고, 엄마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고2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수험생이라는 생각이 안 드실 거니까, 물론 이제 지금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긴장하면서 올해 이제 송년 시즌을 시작하셔야 될 텐데, 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 모르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설명회를 준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2에서 이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조금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큰 틀을 잡아드리는 이런 설명의 목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현탁 선생님 말씀하셨을 텐데, 사실 이제 현행 그 고2들이 고3이 됐을 때 이제 대학을 거의 이제 수시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70% 이상이니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는데,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김혜타 선생님이 좀 빨리 지나가셨을 텐데, 내신 괴물들이죠. 1.9초반대. 전국 단위 범위에서 이제 각 고등학교에 1등 놓치지 않았던 학생들이 쓰는 전형이니까 이제 좀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종합하고 특기자 전형인데요. 이 종합 특기자 전형도 좀 구별을 해보면 서울대, 그 다음에 연고대, 그 다음에 이제 성서한, 요 밑에 대학들 이렇게 갈 거고요. 이게 구별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 종합하고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학생부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물론 학생부 전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과 내신만 보는 거죠. 숫자만 보는 거예요. 몇 등급인지 내신이. 근데 이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플러스 아이들의 학생부 활동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과와 학생부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여기를 쓸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대학을 지원해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지금 2학년 초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서울대 연고대를 가려면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내신이 1.3에서 1.5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3학년 됐을 때 1학기까지 내신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대 연고대에서 이 종합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으로 우리 아이가 1단계를 통과를 하려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2점 후반대 이내로 수렴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특목고 같은 경우도 3점 초 이내는 돼야 됩니다. 교과 내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교과 내신만으로 합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1학년 내신이 있을 거고, 이제 2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 기말고사 이제 내신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 이 어떤 내신 기준에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되지 않는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요 밑에 권에 있는 친구들이, 즉 사실 일반고 내신 1점 후반대면 공부 되게 잘하는 거죠. 2점 초반 때도 공부 되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서울대 연고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전형으로 못 가요. 가려면 이 친구들은 논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사실 아이의 지금 상태를 좀 이제 진단하고 보실 때, 우리 아이가 1학기 때 보여줬던 학업의 성취 정도, 내신의 정도, 요걸 좀 보시면서 2학년, 3학년까지 거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 갈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2학년 때 중요한 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학생부 전형 대비 전략 관련해서 좀 사전적 준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성서한의에서 서류를 써볼 만한 친구들은 눈높이는 서울대 연고대에 가 있는 친구들이고요. 지금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라 할지라도 2학년, 3학년 내신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상향해서 서류를 써볼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상향한다고 하는 거는 교과와 활동 부분이 2학년 때부터 다시 3학년 초까지 되게 잘 마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원서 접수할 때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어렵다고 하면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제가 설명 끝나고 유희정 부원장님께서 논술 전형과 관련된 좀 2학년 때 대비 전략을 설명을 드릴 건데 각 대학들의 논술 특징들하고 그 친구들은 논술을 2학년 때부터 좀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주로 이제 물론 서울대 연고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성서 한의의 종합이나 특기자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2학년이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연고대까지 쓸 수 있는 가능권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즉 내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아이가 일반고 내신 좀 1점 후반대 있다. 기도 2점은 넘어가지 않는다. 아니면 2점 극초반. 그 다음에 자사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 우리 아이가 내신 3점 초 이내로 수렴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특목고 친구들 같은 경우 내신 4점 초 이내 또는 3점 후 이내로 지금 내신이 수렴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내신의 상향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요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제 어머님들도 관심이 있으신 거는 우리 아이가 어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목표도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학교를 높여가지고. 근데 역으로 대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학들은 어떤 학생들을 뽑기를 원해요. 뛰어나고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를 원하는, 똑똑한 친구들을 뽑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똑똑한 친구들을 뽑기 위해서 많은 이제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건데 일단 수능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수시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긴 한데 여기서 뽑는 인원이 전체 수시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그냥 숫자로 나오는 내신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내신 좋은 친구들이 공부 잘해요. 대체로 비례하는데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 이제 대학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적 탁월성이에요. 근데 지적 탁월성이라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똑똑한 친구들이죠. 그러면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지적 탁월성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분석 이해력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원리와 사례를 넘나드는 추론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지적 탁월성을 이루는 되게 중요한 아이들의 사고 능력이 될 텐데 사실 이거는 논술 시험 하나로 다 측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수시에서 정부가 막 반대를 하는데도 논술 전형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가 이번에 살짝 이상한 짓을 한 거고 다른 대학들이 바로 공동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논술만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는 없어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가 없어요. 학교에 논술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이 나온 게 뭐냐면 학생부 중심 전형이 되는 거예요. 내신도 보고 활동도 보고 그 다음에 2단계 심층구술이 강화되고 있죠. 내신도 좋고 활동도 좋다면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데 굳이 어려운 심층구술 시험까지 학교에서 계속 더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거죠. 그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대학이 고민을 하나이기 때문에 똑똑한 학생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논술이 됐든 심층구술이 됐든 그건 이제 논구술의 영역이니까 넘어가고 학생부를 통해서 최대한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학생부를 통해서 이걸 지적 탁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분석 이해, 그 다음에 원리 사례 추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기사를 봤는데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 이게 막 횡행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어떤 친구들은 아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가 있구나. 나도 가서 아들이나 뭐 아들 친구 하객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하루에 5만 원이나 주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인간관계마저 상품화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친구라고 하는 거, 지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오랜 기간 동안의 대면을 통해서 상호 어떤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간적 관계인데 이걸 돈으로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서 아,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하는 원리적 문제의식 되게 어렵겠죠. 근데 원래 논술에서 이런 거 측정하는 거거든요. 대학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고 영역이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구술이 거의 다 원리 사례 형태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 2단계에서도.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분명한 이유를 들어서 주장을 명쾌하게 전개하는 능력이 될 거고요. 이건 주어져 있는 내용 자체를 아이가 이해하는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내가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분석 이해죠. 결국은 이제 이러한 어떤 능력들을 아울러서 학교들이 학생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 타고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장치가 제출 서류 첫 번째. 논술은 논술 하나로 이게 다 측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같이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통해서 이거를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또 한 번 장치를 두는 거죠. 심층형 구술을 통해서 이거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에서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좀 지적인 타고성을 대학들이 이제 어디를 통해서 판단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교과 성적이죠. 뛰어난 교과 성적입니다. 사실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이 영역 중에서 이 두 가지가 되게 많이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분석 이해 능력. 그렇죠? 어떤 본인이 각각의 교과목에서 이제 제시되는 커리큘럼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해결 과정에서 어떤 논리적 사고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뛰어난 교과 성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1단계에서는 이 교과 성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드대로 일반고 기준 내신 몇 등급 정도가 됐을 때 1단계를 통과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죠. 다양한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시대회 수상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내 수상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회 수상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공인 어학 점수도 못 쓰게 돼 있고 AP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기자 전형 외국어 특기자가 주로 되는 거죠. 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대외 수상 실적들이나 어학 점수는 이제 고대만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다른 대학들은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상 실적은 다양한 교내 상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량화돼 있는 거죠. 정량화 몇 개, 몇 등급 이렇게 정량화돼 있지만 제일 이제 난해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지적 타고성을 정성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출 서류에서 자기주도적 학술 활동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제출 서류상에서 보면 이제 생활기록부가 있고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생활기록부는 결과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신 몇 등급 맞았네. 수상 몇 개 했네. 너가 무슨 동아리 활동했고 무슨 소논문을 썼고 무슨 보고서를 썼고 그렇죠? 이런 어떤 결과적 내용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이 뛰어난 교과 성적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들.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교내 수상 실적이 있는데 수상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를 수상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지적 노력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자기소개서에 탁월하게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단계 통과가 어렵습니다. 결과만 놓고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 과정을 다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술 활동도 뭐냐 동아리 활동을 했다면 왜 이 동아리에 내가 가입을 했고 동아리 어떤 활동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의미를 발견했고 이러한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 중심의 접근, 공부를 할 때도 교과 중심 공부도 내가 하루에 뭐 12시간 공부했고 2시간밖에 안 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을 공부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낮은 수학 점수에서 내가 수학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국 공부법이 잘못됐더라. 수학에서 중요한 건 암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수학 공식의 원리에 대한 이해였구나. 내가 가장 막혔던 이 공식이 이런 원리를 갖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깨우쳐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성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충분히 어필이 돼야 되는 거죠. 요 전형에서는 이제 제가 지웠는데 되게 중요한 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떤 수상을 했다면 방금 말씀드린 성취를 위한 과정과 노력들. 그 다음에 이제 학술활동 과정에서 남다른 직접 호기심이나 문제 해결 역량 이러한 것들을 되게 잘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이미 결과치가 나와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과정들을 이제 구체성 있게 기재하는 자기소개서상에 있어서 대교육 공통 항목들이 있죠. 이제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보면 학업 능력 향상으로 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뭐 교과목 심화학습, 동아리 활동, 소논문 연구, 주제 탐구 독서, 그 다음에 어떤 학술과 연결된 실천 활동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1, 2, 3학년 때 사실 이런 활동도 만들기 어렵거든요. 1, 2학년 때 이제 준비된 활동들을 나중에 자기소개서에다 녹여내야 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반영이 되게 돼 있죠. 뭐 오늘이 자기소개서 설명회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뭔가 서류 전형에도 우리 아이도 도전해봐야지라는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러한 것들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탁월하게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없는 활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다 생기부에 기재가 돼 있어야 돼 일단.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활동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기재하는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이제 겹치죠. 방과 후 심화 수업을 공부를 했는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내가 왜 이 활동을 했고 이게 어떤 의미를 나에게 부여해 주는지에 대한 구체성에는 이제 서술이 자기소개서에 담겨야 되는 거죠. 경시대의 준비를 통한 전공 관련 심화학습, 동아리 활동과 전공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대학을 지원할 때는 본인이 과를 선택하게 돼 있죠. 나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 내가 왜 너네 과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내가 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건지, 구체적 나의 진로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은 다 학생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과 또 연결성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굳이 또 전공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단점 극복 과정에서 자기 성찰, 자신의 삶에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다 담아냄으로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학생의 어떤 사고가 단순히 표면적이고 단순한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뭔가 좀 지적으로 탁월한 어떤 이제 능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 1단계가 통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과정에서 깨달은 인간관계의 통찰. 좀 어렵죠. 갈등 관리 과정에서 깨달은 인간성의 본질 통찰. 대부분 학생들 자소서를 보면 이렇죠. 내가 어떤 축제를 준비하다가 그 팀의 이제 리더가 돼서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뭔가 갈등이 생겨서 본인 리더로서 학생들을 따로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갈등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이 축제를 마무리한 거예요. 대부분 자소서가 그렇습니다. 이런 자소서로는 절대 변별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쓰는 친구냐면 친구와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구체적인 갈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본인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아까 제가 사례를 일반화시켰다고 그랬죠.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봅니다. 인간관계마저 상품화되는 현실을 봅니다. 이게 사례에서 원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친구와의 갈등 사례 속에서 인간성의 본질, 어떤 인간성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기성들, 이타성들, 상호 협력성들, 이런 어떤 인간성이라고 하는 큰 원리적 문제의식까지 얘가 깨달아나가는 과정을 담아냈을 때 똑같은 어떤 갈등 사례를 할지라도 되게 이제 다른 임팩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지적 탁월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학생들이 똑같은 정보를 습득하고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제시문을 읽어도 어떤 친구들은 얘를 기반으로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고 심화시켜 나가고 얘가 적용되는 또 다른 구체적인 사례들, 역사적 문화적 사례들을 또 발상해낼 수 있고 실제로 본인이 현실에서 발딛고 살아가는데 본인이 이제 겪었던 구체적인 사안들이나 사례들 속에서 이런 원리적 문제의식을 뽑아내고 이 어떤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이게 사실 지적 탁월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이제 뭐 학술 활동이 됐건 교과 활동이 됐건 이런 어떤 봉사 활동이나 어떤 창의 또는 어떤 체험 활동이 됐던 이런 데서 단순히 어떤 활동을 했다가 아니고 그 과정만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거기 또 원리적 문제의식까지 확장시켜내는 이러한 것들이 지적 탁월성을 담아내는 되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1단계 통과하면 2단계 심층 구술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죠. 2016년, 그러니까 201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이제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해 드릴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섹터를 나눈 겁니다. 왜 나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1학년 수준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취한 결과가 있을 거고 아이의 지금 학업 성취도가 있을 겁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서울대 연고대 중심에 또는 성서 한의까지 포괄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상위권 내신을 유지하고 있었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높여낼 것이고 입시의 어떤 중심을 좀 학생부 중심으로 가는 좀 내신 상위권의 어떤 친구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 독서 토론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반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논술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 내신이 베이스가 좀 약한 상태이다. 그래서 논술 중심으로 우리가 서울대까지는 힘들어요. 서울대 논술이 없으니까 연고대권의 어떤 논술을 준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논술 대비 반으로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크게 2개 반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최상위 학생들을 위해 독서 구술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이걸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독서 구술을 통해서 지적 탁월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녹여내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독서구수를 최상위권 친구들, 아까 말씀드린 최상위권 친구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내신 1점대, 1점 후까지 또는 아깝게 1점대를 넘어가 2점 극 초반대의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목 자사고 친구들을 대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내신이 3점 후반대에서 4점 초반대 이내로는 수렴되고 있는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지금 논술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독서 토론반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심층구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논리적 사고를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소양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을 통해서 서영고 구술 면접 대비 다양한 인문사회 소양을 기를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책만 읽힐 게 아닌 건 이거는 제가 이제 90분 해설 강의를 할 겁니다. 강사들이 책을 읽히고 토론을 시킨 다음에 일단 프로그램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이런 인문사회 소양을 바탕으로 구술 면접에 대해서 좀 폭넓은 소양을 아이들이 기를 수 있는 이제 반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적 탁월성을 1단계에서 입증시켜주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적 탁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담아내는 항목들 또는 생기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생기부에 독서 기록 많이 담아내죠. 근데 본인이 이제 전략적으로 2학년 때부터 독서 활동을 한 다음에 이거를 선생님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8월에 이제 생기부 작성을 하게 돼 있죠. 그럼 선생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너 1학기 때 어떤 독서 활동했니? 근데 이 어떤 독서란에 기재되는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본인이 봉사 활동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의식의 심화 확장. 예를 들면 이제 좀 빈곤층에 가서 본인이 봉사 활동을 했어요. 봉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또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된 책을 읽은 거를 봉사 활동 항목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그냥 정해져 있는 독서란에만 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생기부의 어떤 기록되는 활동들 속에서 본인이 독서 활동들을 연계시켜서 녹여낼 수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심층구술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내신에 있어서 좀 인플레가 많이 심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대학들이 내신을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의 지적 탁월함을 평가하기에는. 대신 활동들을 보는데 어때요? 상위권 학생들 활동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입학사정관제 초창기 때나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이 처음에 시행됐을 때는 사실 많이 차이가 났어요. 활동상에 있어서. 근데 이게 수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많이 안착화됐고 또 학교에서 잘 준비를 시킵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그래서 상향 평준 변별이 되는 거는 독서 활동이에요. 단순히 책을 많이 읽었다가 아니고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본인이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어떤 동아리에서 주제 톤으로 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책을 읽어내고 또 거기에서 더 심화된 책을 읽고 이런 어떤 독서 활동들을 그런 활동들에 다 녹여낼 수가 있다는 거죠.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평가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어떤 활동 위주 그 다음에 활동의 과정 뭐 잘 서술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에다가 뭔가 주제의식을 심화시켜낸 독서 활동까지 모든 활동들이 결합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차별화되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독서들 학생부 모든 영역에 자기소개서 모든 항목에 깊이와 풍부함을 더해줄 수 있는 게 독서 활동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전략적으로 독서 활동이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3 돼가지고 본인이 읽지도 않은 책 어디 컨설팅 받아가지고 누가 다 보이면 보여요. 그런 학생들은 만약에 2단계 면접고사에서 심층 질문을 하다가 너 이런 책 읽었는데 이런 문제집 있다고 했는데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의심이 가는 순간. 제대로 대답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서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오는 걸 봐도 보이거든요. 진정성 있게 진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인 건지 아니면 그 누군가의 좀 도움을 많이 크게 받아서 작성을 한 것인지 다 뒤집습니다. 저희 가지고 오면.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독서 아이들 책 보기 어렵잖아요. 책 한 권을 다 읽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챕터들만 읽힐 겁니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무튼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들은 독서구술반이 굉장히 유용한 2학년 때 좀 이제 1년 내내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뭐 내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한 이 친구들은. 그럼 이제 주요 방학식이나 좀 내신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이제 학기 중에 좀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제 준비를 해놓는다면 3학년 때 훨씬 더 수월할 거고요.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반을 준비를 했고, 아까 앞에 설명하셨던 이제 김현탁 선생님하고 민시영 선생님하고 이제 제가 반을 3개를 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독서 구술을 통해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독서 경험을 통한 지원 동기, 책의 내용을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고요. 전공 관련 교과목을 활용할 수 있고 책의 내용을 재해석할 수 있어요. 독서를 계기로 확장된 활술 활동, 심화된 어떤 학술 활동들을 충분히 여러 가지 부분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아이가 이 책 한 권은 아니더라도 정말 본인의 진정성 있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 책을 읽어내야 됩니다. 근데 읽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한 건 뭐냐면 월별 독서 테마를 정할 거고요. 필독 기본 도서를 선정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미리 책을 읽힐 겁니다. 수업 때 오면 일단 90분 동안 토론식 면접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고3이 됐을 때 시험장에 가서 서울대 연구대권에서 아이들이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심층구술 형태보다 약간은 완화된 형태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읽은 다음에 토론식 면접을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관련된 어떤 독서, 그날 이제 읽고 왔던 독서 내용, 그 다음에 이 독서 속에서 담겨져 있었던 원리화된 주제와 관련된 소양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본인이 읽고 토론 과정에서 깨달은 것, 그 다음에 강사들이 이제 전해준 일종의 좀 주제 강의가 되겠죠. 주제 강의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이해하고 이제 한 권의 책 또는 하나의 테마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학년 때부터 활동을 좀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 독서 과제를 좀 부여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생기부나 자기소개서에서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까지 이제 결합해가지고 진행하는 반이 이제 저희가 서울대 독서구술반 이렇게 하는데 서울대만 한정 짓는 건 아니고요. 연고대권까지 포괄하는, 즉 지금 내신 기준 했을 때 최소한 1점 후반대 이내로는 수렴되고 있는 친구들 또는 아깝게 넘어갔지만 목표 수준을 서영고에 두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현행 고2 학생이라면 요 반이 되게 유용한 이제 반이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사실 생기부나 자기소개서에 독서 활동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사실 이제 분량이 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쓸 수 있는 권수도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독서를 할 때 독서 전략을 세울 때 융합형 독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역을 넘나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사회과학 분야의 어떤 독서를 하다가 내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자연과학적 독서를 해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보통 우리 헌혈 하잖아요. 헌혈하는데 이제 무상 헌혈을 하다가 갑자기 국가에서 하도 사람들이 헌혈을 안 하니까 헌혈하면 10만 원씩 줄게 라고 했더니 오히려 헌혈을 안 해요, 사람들이. 10만 원을 주는데 내 어떤 건강도 검사할 수 있고 뭐냐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실제로 있었던 실험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수가 있냐면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죠. 헌혈을 했을 때 내가 무상으로 했을 때는 저 사람 되게 봉사 정신이 투철하구나.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배려가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다음에 헌혈하는 거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 나를 봤을 때는 저 사람 10만 원 받으려고 헌혈하나? 라고 타인의 평판이 두려운 거죠. 즉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경제적 이유로만은 움직이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을 고려한다. 라고 하는 일종의 행동경제학과 관련된 이제 관심이 생겨서 보니 그쪽 책을 읽었던 거죠. 행동경제학 책을 읽었더니 결국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심리적 요인이 되게 중요하구나. 경제학을 넘어서서 심리학 관련된 책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심리학을 읽다 보니까 결국 심리학의 주된 연구 자체가 인간의 뇌세포 연구하는 거. 관련된 자연과학 책을 이게 융합적 독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어떤 관심 분야를 이제 생기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할 때도 그 활동을 기재하면서 내가 이런 융합적 독서 활동까지 하면서 어떤 나의 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독서 전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형 독서를 하나를 파고드는 겁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이제 이 책을 읽었어요. 자유라는 큰 주제였지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걸로 계속 이제 자유와 관련된 더 심화된 독서들 하나의 어떤 주제를 파고드는 독서고요. 테마형 독서라고 했을 때는 이제 폭넓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빈곤이라는 큰 주제. 그러면 이제 국내 사회에 빈곤이 있을 수 있고요. 국제 사회에 빈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친 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빈곤의 효과를 파헤친 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테마를 주제로 여러 가지 어떤 다각적인 책을 섭렵하는 테마형 독서가 될 수도 있고요. 실천형 독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얘네들하고 연결을 할 텐데 이렇게 독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관련된 활동까지 이어지는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뭐 통일에 관심이 있어서 결국 이제 정치 관련된 책을 읽다가 통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본인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본인 어떤 봉사활동이나 사회실천 활동을 하다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활동 과정 속에서 이런 책을 읽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활동의 어떤 의미를 더 진정성 있게 끌어내고 결국 이제 독서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생부 중심 전형에 있어서는 깊이를 더해낼 수 있는 그리고 좀 진정성 있게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확장시켜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학년한테는 상위권 친구가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사전 또는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목표는 2개였어요. 학생부 전형을 고민하신 다음에 일단 내신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저 정도 어떤 기준선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학생부라고 했을 땐 단순히 생기부의 어떤 결과적 내용이 많이 기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전략적 기재가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자기소개서에서 그런 구체성, 본인의 지적 탁월성을 녹여내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어떤 장치가 될 수 있는 게 독서 활동이다. 그래서 독서만 시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 달 중에서 한 1회 정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논술적 글쓰기를 좀 시켜보면서 이런 논리적 어떤 사고 능력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건 이제 강사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중심은 이제 이 수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반을 개설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문의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좀 마치겠고요. 이제 주요 대학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저 유희정 부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니까 아마 이거는 간단히 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좀 도움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